자, 이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제시문 라를 요약하고라고 해가지고 쉼표 있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발전에 관한 관점을 대비하시오. 대비하라는 말은 비교하라는 거고, 비교하라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는 얘기인데, 이화여대는 이 공통점에도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들은 차이점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점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발전이긴 한데, 그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달라라는 얘기를 예시 답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라부터 봐야 되는데, 라가 자, 영어 제시문이죠.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다 읽으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체크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축업인데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어떤 과학기술적인 거죠. 이런 발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라든지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 자, 그래서 스마트 파밍에서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축업에 이제 소들에게 이제 센서를 다 부착을 시켜두면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고, 그 변화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농부에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결국 분석해 보면은 그게 질병인지 아니면 임신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기술들은 세이브즈, 그죠? 절약을 시켜주는데 시간과 돈을 절약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한테 좋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도움을 주고, 뭐 더군다나, 그죠? 생산성, 그죠? 우유 생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 이 어떤 기술적인, 그죠? 어떤 절차, 프로세스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정보는 분석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이렇게 사전 프로그램 된 거죠. 이런 쪽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죠? 실행이 되는데, 그것은 더 생산적이고, 그죠? 이득이 된다,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 내용이 별 내용의 의미적인 추가적인, 그죠? 서로 변별될 만한, 구별될 만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위에서는 이제 센서나 그냥 뭐 센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썼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뭐 요약하면 되실 거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인 이화여대 영어 제시문에 비해서 쉬웠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영어 쉽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요거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원을 사용할 때 낭비하지 않고, 그죠?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보존, 그죠? 뭐 자원이 됐든 뭐가 됐든 보존할 수 있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찾자.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제와 환경이 중심이었지만은 경제 성장,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 안정과 통합 균형,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시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고, 그죠? 확대시키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계층 간 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완전히 우리가 바닥이 날 때까지 써가지고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그죠? 적절한 수준에서, 그죠? 마치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약탈을 하더라도, 그죠? 예전에 뭐 이렇게
원시 시대 아니고 약탈을 하더라도 그 예시는 버리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쓰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면 우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바닥이 나버리면 다시 채워지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멸종돼서 없어져 버리기 전에 적당한 수준에 쓰고 그다음에 다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선을 지키자는 것이 나중에는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그죠? 선을 넘지 말자. 그죠?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을, 조화 균형, 그걸 찾자라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면은 라와 마를 우리가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은 발전인데 라와 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동물을 최대한, 그죠?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이 동물이라는 자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 그러면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동물을 착취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우리가 제시문 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목축을 할 때 젖소를 뭐 우리가 짤 수 있다고 계속 다 짜버리면, 그죠? 병에 걸리거나, 그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보존과 동시에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동물 복지 측면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쉽진 않죠. 그래서 쉽진 않은데 차이점은 라에서는 적정선이라는 게 없어요.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죠? 더 많은 센서,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은 많은 그렇지 않죠. 많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드러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위 내용들, 그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주장들을 추상화시켜서,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추상화시켜서 우리가 이 둘의 어떤 뭐랄까 주장이 만나는 접점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반화시켜 나가야지만 우리가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처음 여유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이 필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죠? 급하게, 그죠? 9월달이나 6월달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런 이화여대 문제,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들은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항 2번 문제, 혹시 뭐 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추상화 정도가 다른 여타의 대학 문제라든지 이화여대 다른 연도의 문제와는 좀 남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가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같은 출제자라면 심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치는 애들은 매우 잘 치고 못 치는 애들은 평균 이하, 그죠?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이런 문제를 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문항의 예시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길긴 한데, 여기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시문 라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라와 마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슷하지만라고 하면서 차이점이란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을 쓰고 있습니다. 써줘야 되겠네. 여기서는 공통점이고 여기서는 차이점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영어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의 내용은 우리가 뭐 따로 체크해 볼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요약하시면 되고, 공통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논제에서 이제 발전하는 관점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발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그죠? 이 추상화하고 하다 보니까 잘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이 답은 유의미한, 그죠? 어떤 뭐랄까, 그 문제로서, 그죠? 사실 좀 공허하죠, 그죠? 긍정적이다, 그죠? 긍정적인 거 안에서 어떤 점이 공통점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좀 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된다 그러면은 허망합니다, 그죠? 발전은 원래 공통적인 거 긍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자 라를 설명을 해주는데 라가 왜 긍정적이냐? 뭐 당연히 스마트 농업은 뭐 여러 가지 효율성과 이윤 창출의 경영 발전을 이루니까 그죠?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라는 알겠어. 그럼 마는 왜 긍정적이냐? 그러니까 발전의 긍정성, 환경 보존과 사회 안정, 뭐 통합 균형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긍정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죠. 또한 제시문 라는 공통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약탈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근데 과거에 어떤 약탈적인 방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추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시문에 있는 것만 써야지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고 요 정도 내용은 의미가 있죠. 그죠? 동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율이 창출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경제사회, 환경 등의 자원 보존을 강조하는 마의 주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좀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좀 이렇게 논리적인지 부분에서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학생 수준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 긍정적이다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이점인데요. 그러나, 그죠? 제시문 라가 약탈적인 관한 농업 대신에 쓰지 말자고요. 동물의 복지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언급하여 주장과 비슷하지만, 라는 동물의 복지가 우유 생산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 발전을 목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 이런 맥락에서 라가 주장하는 발전은 단위 경제 체제의 이윤 극대화를 주장하는 기업 논리가 유사한 반면에 이윤을 극대화라.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건데 이제 많은 보존과 발전과 보존을 균형을 찾자는 거죠. 극대화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그 과정에서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쓰기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극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에 한계가 없고 그죠?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율성도 그죠? 효율성도 높아진다.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밑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 기술 발전을 한다고 해서 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추구가 아니라 균형적인 발전. 그죠? 보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죠? 근시안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이제 나눠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제시문에서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동물 복지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 이익 추구를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역시나 좀, 우리가 이거를 추상화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대세는 아니에요. 트렌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겪어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고방식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의가 많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